카카오의 핵심은 그 이벤트를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 지금 당장 오르고 뭐 떨어지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식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는 랠리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얘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향후에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두 개가 맞다면 기다리면 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서머 랠리. 네. 근데 지금 분위기 서머 랠리 얘기가 나오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웃어요.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여름에 폭락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여름 조심하자.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서머 랠리 뭐 이렇게 과거 수치를 보면 한 10년이면 한 뭐 7번, 6번 이렇게 서머 랠리가 있다. 이게 이제 보통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리밸런싱해서 좋은 종목들을 막 이렇게 사서 놓고 이제 나 이제 지중해 갔다 온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서 유래가 된 건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10% 오른다.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랠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랠리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랠리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랠리 이러면은 뭐 작년같이 빡세게 달리는 거를 연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다. 왜? 엄청난 숙제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숙제를 우리가 그냥 덮어는 놨지만 테이퍼링. 예. 이게 늘 숙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도 27일인가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잭슨 홀 미팅 있죠. 이거 계속 우리 신경 곤두서서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나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아주 껄끄럽다는 거죠 시장에. 예, 그런 상태에서는 랠리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뭐라 그러죠? 이 여름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이것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로 인한 변동성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어떤 멘탈 붕괴 이런 것에 의한 잘못된 결정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뭐냐면 그냥 잊어먹고 왜 그러면 딱 덮어놓고 계좌 안 보고 1년 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승한다면 그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냐?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도 안 보고 왜냐하면 보면 그거 못 견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변동폭이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변동폭이 올 거니까 꼭 주시장이 꼭 종말이 온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죠. 저희야 뭐 하도 많이 당해서 1% 정도야 뭐 좀 빠졌네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걸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종목을 압축하면 메인 그 종목들이 있고 한쪽에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은 인슈런스예요. 이건 내가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아니 이것도 그냥 왕창 사갖고 100%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아니 궁극적으로 올라간다는데 올라가면 내가 더 먹을 텐데 그러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험을 들었는데 죽으면 10억을 받아요. 근데 못 죽어서 내가 10억을 못 받아서 억울하다. 이거는 좀 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이 계좌에 있다는 얘기를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할 때는 뭐냐면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인슈런스를 걸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메인 포트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저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재주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 근데 하실 수 있으면 변동폭이 크니까 변동폭 갖고 매매를 일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부라는 걸 어떻게 정하느냐? 모두 각자가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과 옆 사람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은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옆 사람이 어떤 기대 수익을 갖고 있거나 말거나 그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보다 생각보다 높이 갑자기 솟는 거예요. 주가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에 합당한 진짜 경천동지할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 그러면 일부 익절 하시라는 거죠. 일부 익절을 하시면 그게 또 변동폭 때문에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하반기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셔야 되는데 나는 진짜 그런 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생각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상승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버티리라. 예. 그러나 이 결론이 불안정하니까 자꾸 중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얘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향후에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두 개가 맞다면 기다리면 와요. 그러니까 그 두 개에 대한 신뢰가 있는 종목이라면 그래 중간 과정 무시하고 내년 이맘때 보자. 뭐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뭐 테이퍼링이 갑자기 금리 올리고 이런 건 아닐 거고 자산 매입 규모라든지 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도 사실은 시작한 건데 그래도 시장이 막 아주 신경적인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실물 경기랑 잘 이렇게 안착시켜서 이거를 잘 끌어나가면 그러면 내년에는 생각보다 좋은 상태에 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자,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직접 현장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 말인지를 이제 깨달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을 하면 이거 우리 월사금이라고 그러죠. 이걸 내실 수밖에 수업료를 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모든 분들이 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V자 반등을 하면서 많은 그 자기 경험담들이 나왔어요. 내가 뭐 삼성전자를 십몇 년 동안 모아서 대박 부자가 됐다. 전환주 씨. 네, 뭐 하여튼 뭐 유명한 분, 유명하지 않은 분 뭐 다 나와서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엄청나게 좀 웃기지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는 자만이 나처럼 이렇게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광고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십몇 년 동안 그렇게 끌고 오기 위해서 엉덩이 무겁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근데 매일 보고 이랬으면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쏙 빼고 삼성전자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데 지금도 이제 똑같아요.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좀 매일 안 오르니까 작년처럼. 그 작년은 뭐 쉰다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안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이제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판검사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그렇죠. 옛날에 이제 고시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절에 가서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그때 그랬잖아요. 그 삼복도에 엉덩이에 땀진하게 앉아서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절에 가서 공부하면 다 된다가 아니에요. 그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 투자도 똑같은 거죠. 이런 오랫동안 주식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엄청난 힘듦하고 싸워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한 95% 이상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가장 일반적인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하고 또 짬짬이 조금씩 돈 이렇게 버는 재미도 있고 뭐 이런 거를 같이 하실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장기
그 뭐라 그러죠? 잊고 예. 좋은 거 사놓고 잊고 지내라. 예. 이게 참 얼마나 진리인데 지키기 어려운 말인가를 아마 많은 분들이 깨달으실 텐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요즘 이제 또 우리 삼성전자의 어떤 지루한 이 횡보를 가지고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요새 뭐 삼성전자를 잡주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지금 카카오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카카오 지금 급등을 하고 지금 조정받으면서 내려오면서 약간 횡보하는데 네. 이것처럼 삼성전자가 한참을 기대감만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것처럼 네. 이것도 마음고생을 시킬 거 아니냐 이런 카카오도 네네. 카카오도 뭐 이제 지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는 조정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갑자기 급락을 하고 막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급락도 안 하지만 지금 이제 그 16만 원대를 축으로 해갖고 아주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나 조종기 들어갑니다. 라는 시그널을 이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닙니다. 이번엔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이제 다음 주가 핵심이에요. 다음 주는 뭐냐면 이게 뭐 사실이 그렇건 아니건 간에 그 뒤에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걸로 이루어지는 IPO에 대한 선제적인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원주가 올라야 흥행이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다음 주에 카카오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올라올래나? 이제 IPO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올라오면 다 팔죠. 그러니까 네.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고 네,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게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뭐 삼성전자는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하고도 영향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만 수출주고 예,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카카오의 핵심은 그 이벤트를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IPO 공모가라 공모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건 상상하기 싫지만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항상 나쁜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5일날인가 이제 상장되는데, 그러면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 했다가 돈 나오면 그날 돌려서 다시 또 청약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세 종목에 그게 한 열흘 사이에 일어나는데 세 종목에 그 지정 최고가 기준으로 시총이 한 65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물론 그게 다 매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라고 하면 100조가 넘는 거예요. 이미.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그만큼 물량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카카오가 모멘텀으로 이걸 흥행에 성공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기폭제적인 뭐 트리거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보통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시장에서 녹여내고 뭐 어쩌고 뭐 그렇게 됐다면 시장으로 보면은 이게 로스죠. 그러니까 엄한데 힘쓴 거예요. 이제 로스가 나와요. 그쯤 되면 잭슨홀이 열려요. 네? 근데 네. 만약에 잭슨홀에서 야 우리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어떻게 축소할까 논의 좀 시작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주 충격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뭐 다 팔고 도망가십시오. 뭐 인버스 사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적도 괜찮고 주요 종목 갖고 있고 현금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상상하기 싫지만 우리가 그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니까 뭐 태풍이 온다고 우리 집을 꼭 때리겠어요.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매수의 기회로. 그렇죠. 주시장이 문 닫지 않는 한 주시장은 늘 그래요. 빠지면 매수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다면 카카오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그러니까 카카오의 열렬 주주분들은 댓글을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잊고 지내면 돼. 네. 암만 떨어지면 네. 조금 더 사도 되고 네. 그냥 잊으면 어차피 네. 뭐 쭉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이제 자회사들이 막 이렇게 IPO 하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향후에 그 사업을 어떻게 영위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좋은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IPO 할 때는 좋은 거. 근데 실제로 나와서 더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진행되고 또 사회 구조가 얼만큼 빨리 변화되느냐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암만 뭐 인터넷으로 기반으로 한다 그래도 일반적인 뱅크의 영역을 넘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그 별거 차이가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한쪽은 인터넷이고 한쪽은 아니고의 차이가 현격하게 시장에서 가치로 변화될 때 이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 가본 거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좋은 쪽보다 이쯤에서는 좀 안 되는 쪽에 대한 생각도 미리 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비라는 거는 결국 어떤 변동성에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춰놓자.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이 인터넷 뱅크의 어떤 밸류를 기존의 은행보다 높게 주는 거는 IT라는 게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접목됐기 때문에 혁신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그러한 것으로 했던 게 저 아닙니까? 그 미국 알리바바의 그 뭐죠? 엔트 파이낸셜. 엔트 파이낸셜. 근데 이번에 그 중국 정부에서 그 IT가 아닌 금융으로 딱 규정을 지면서 공모가 자체가 확 떨어졌잖아요. 기업 가치가. 이게 어떤 분들은 결국에는 그 뭐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그 금융, IT 금융에 그 내려지게 될 어떤 환경을 미리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자,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뭔가 자기랑 다른 새로운 거에 출연이 별로 달가워할 이유가 일단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종래에 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왔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출연한 자기의 경쟁 동업자를 고사시키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 그러니까 과거보다 유저, 사용자의 그 파워가 커졌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미국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 예, 그래서 뭐 독점 뭐 이렇게 하는데 반독점 규제.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용자에게 얼마큼 해를 미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가능성은 많은데 네이버 카카오가 뭘 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사용자 쪽에서 컴플레인이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해운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해운도 느닷없이 공정위원회에서 니네 담합하죠. 해운 원래 담합하는 거예요. 원래 담합을 하는데 여태 적자 속에 허덕이서 빌빌거리다 이제 조금 살만한데 거기다가 몇 천억을 딱 과징금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쪽에서 막 난리 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의 문제인데 해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화주들이 조금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과연 그럴까? 누가 손해를 볼까? 기존 은행이 손해보겠죠. 근데 이제 기존 은행이 손해봤다고 막 얘기하는 거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질 거예요. 설득력이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그런 쪽을 크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카카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더 가고 뭐 놔두면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간에는 이제 그런 게 깔려 있고 카카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공짜로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한 그 트래시스를 우리가 쭉 밟아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집어먹을 건데
근데 이런 플랫폼의 강점은 뭐냐면 영역에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다. 단 유저가 손해를 보느냐, 사용자가 손해만 안 보면 그 얼마 전에 타다 이거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면 결국은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는 한국 사람이라면 포트폴리오에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 그렇게 봐요. 예. 왜 저는 그 두 가지는 뭐 지금 당장 오르고 뭐 떨어지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식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번에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어떤 상장 시점 이것이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네. 그 개연성이 높으니 네. 현금을 준비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잡아라. 네. 네. 알겠습니다.